자, 상단부에 있는 메뉴를 한번 볼까요? 이제는 상단부에 있는 메뉴는 처음에 있는 건 종료. 이게 끄면은 종료돼요. 여기 좌측 상단에도 그 표시가 같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창을 닫을 때 사용하는 메뉴가 있는데 좌측과 우측에 양쪽에 있습니다. 뭐 어디 쪽을 눌러도 꺼질 수 있게 해놓은 거고 여기 도움은 한번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매뉴얼이 나오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매뉴얼이 연결되게 만들어놔서 어디든지 어느 창이든지 도움을 누르면 매뉴얼에 연결돼서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코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전에도 봤듯이 코드 도움이에요. 마찬가지로 검색하고 아래 하단에 있는 검색하고도 같아요. 정확하게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 아래에 있는 검색은 이렇게 전체적인 회사 이름뿐만 아니라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으로 검색할 수 있는 반면에 상단에 있는 코드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냥 우리가 엑셀에서 찾기 기능 컨트롤 F 눌러서 찾기 기능과 같은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위에 코드를 눌러도 되지만 우리가 인터넷 검색이나 엑셀 같은 데서 검색할 때 컨트롤 F키 누르면 찾기 할 수 있잖아요. 그거 같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편리하도록 그러니까 일반 인터넷 검색이나 엑셀 기능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여기에 해놓은 거예요. 이건 이제 단순히 찾기 기능이고 아래는 여러 가지 보면서 찾을 수 있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삭제인데 데이터를 삭제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누르면 현재 로그인된 회사는 삭제할 수 없고 두 번째 다른 로그인된 회사 말고 그 이외의 회사를 삭제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삭제할 수 있어요. 근데 함부로 삭제하면 안 되겠죠. 아예 회사를 없애고 싶으면 서버에서 데이터를 삭제시키는 게 제일 낫지 회사 등록상에서 삭제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있는 기능은 이제 인쇄인데 보시다시피 이 다른 창에서도 똑같이 일반적으로 같이 있는 인쇄에 대한 기능이니까 여기서 한꺼번에 설명을 잠깐 해드리자면 기본적인 인쇄 창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어디 회사든지 어느 창에서든지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인쇄 설정, 결제란 설정, 출력 설정, 뭐 이미지 설정, 환경 설정 이렇게 5가지 설정할 수 있는 메뉴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위에 있는 인쇄 설정하고 뭐 페이지 설정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설정에서 내역을 설정할 수 있죠. 위에 건 좀 전문적이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페이지 설정 정도 간단한 것들. 근데 전부 다 이게 기본 세팅이 잘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도 웬만하면 잘 건드리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창을 좀 보다 쉽게 혹은 이쪽에 철하기 위해서 한쪽을 밀고 싶다, 그립을 좀 옆으로 밀고 싶다 할 때는 페이지 설정을 통해서 이렇게 여백을 조정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상단부에는 PDF나 엑셀로 저장할 수 있게 해놨어요. 간편하게 저장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 출력물을 통해서만 뿐만 아니라 PDF나 엑셀을 통해 저장함으로 인해서 PDF는 뭐 거래처에다가 내역을 전송할 때 좋죠. 왜냐하면 출력해가지고 그것을 스캔해서 보내는 것보다 바로 PDF로 저장해가지고 PDF 저장해서 바로 보내면 이 나중에 그 PDF 저장물 인쇄물이 훨씬 더 깨끗하게 잘 보이니까 뭐 출력해서 스캔해서 보내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리고 엑셀 저장은 이 자료를 가지고 2차 가공을 하는데 이걸 이제 가지고 새로운 출력물로 가공하는데 더 좋겠죠. 그죠? 옆에 있는 서식 저장은 일반 공서식으로 저장할 때 서식만 저장하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 뭐 세무라인 보내기나 뭐 전자팩스 보내기 같은 경우 기능은 뭐 세무라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무라인으로 전송해서 그 회사에서 볼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겠죠. 그리고 팩스 보내기는 역시 전자팩스로 우리가 이것도 역시 출력해가지고 그것을 또 팩스 보내고 하는 수고로움을 덜을 수 있어요. 물론 거기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아무 팩스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리 전자팩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출력물 조정인데 출력물 조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말고 다른 서식 같은 경우에 출력물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옆에 좌측에 있는 기능은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쇄 설정에 기본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프린터를 여러 가지 프린터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할 수 있겠죠. 사무실 같으면은 프린터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 프린터를 선택해서 그 프린터를 출력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선택된 프린터는 여기 이외에 다른 인쇄창에서 가서 해도 그 한번 선택된 프린터로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거는 뭐 A 쪽에다가 다른 인쇄물은 B에다 하고 싶으면 각각 프린터를 선택해가지고 출력을 하셔야 합니다. 뭐 이런 뭐 인쇄 매수랄지 범위랄지 이런 것은 다른 뭐 이 세무사랑 2가 아니래도 다른 출력물도 비슷하니까 한번 봐보시고 인쇄를 누르면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이제 결제란 설정은 결제란 우리가 보통은 뭐 신고할 때 부가세 신고서랄지 원천세 신고 이런 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고서에 출력을 하고 난 다음에 위에 뭐 상단부나 하단부에 결제란 결제 도장 찍어가지고 거기 칸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결제받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 없이 아예 결제란 인쇄를 통해서 결제 칸 개수를 정해가지고 뭐 여기 담당자, 뭐 실장, 뭐 세무사 하면은 3칸이랄지 뭐 결제 라인이 더 있으면 4칸 해가지고 칸수를 만들어주면 상단부에 결제란이 우리가 일부러 만들 필요 없이 결제란이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결제란을 만드는 회사 같으면 이 결제란 설정 기능을 이용해서 하시면 훨씬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법인 결산 같은 경우에는 법인 결산이나 개인 결산 같은 경우에는 결제란 설정이 안 돼요. 그건 이제 나중에 추후에 그런 기능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출력 있는데 이 출력 역시도 용지 방향이랄지 이런 머리말, 꼬리말 같은 것을 그리고 폰트를 정할 수가 있어요. 또 사용하시는 분의 입맛에 자꾸 맞게 설정할 수 있죠. 근데 웬만하면은 기본 설정되어 있는 대로 하시는 게 제일 보기에는 좋습니다. 아래 이미지 설정 같은 경우에는 회사 로고를 추가하고 싶은 경우에 예를 들어 이제 회사 내부에서만 보는 자료는 그렇지 않은데 회사 외부로 자료가 나가야 되는 경우에는 여기 회사의 로고나 이런 걸 설정해 두시면 뭐 누가 봐도 우리 세무대리인이 이 출력해서 준 자료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회사 로고를 여기다가 이미지를 추가해 두시고 출력할 때 같이 출력될 수 있게 해두시면 편리한 기능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환경 설정 역시도 이 앞에 있는 뭐 엑셀이나 PDF 그리고 뭐 한길 전자팩스 같은 거기에 대한 설정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지 뭐 PDF 저장만 누르면 저장 끝나는 게 아니라 저장하고 난 다음에 저장물이 어떻게 저장되는지 보여주게 한다든지 하는 설정들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보기 모드 역시 마찬가지로 한 페이지 보기 할 수도 있고 연속으로 보기 기능이 있는데 이건 한 페이지 여기 페이지를 한 칸씩 넘겨서 한 페이지씩 볼 수 있는 거고 연속 보기는 이게 스크롤 바를 돌리거나 아니면 그 마우스 스크롤 돼 있는 휠 마우스를 돌려서 쭉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경우 있게 뭐 설정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설정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서 그때그때 그런 기능이 있었지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여러분들 사용 환경에 맞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렸고 그리고 조회 기능은 혹시 중간에 내가 이 창을 켜놓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를 새로 데이터에다가 입력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새로 있는 내역을 불러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세무사랑 2는 여기에 있는 원래 이게 뭐 우주선으로 따지면 본선이고 모함이에요. 모선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각각에 있는 이 외인창들이 불러와 쓰는데 이미 여기는 이제 창이 불러와진 상태에서 안에 내부가 변경이 일어난 거니까 그 내용까지 반영하기 위해서 조회를 누르시면 새롭게 회사가 입력됐으면 입력된 회사까지 볼 수 있게 조회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상단에 있는 차기 전기 차기에 있는 이 기능은 다른 창에서도 되게 유용한데 이건 이제 그 회사 등록보다는 전표 입력이랄지
메인 매치 전표 입력 같은데 전표를 입력할 때 유용해요. 그래서 물론 그 재무제표도 유용하죠. 전기 내역을 기수를 바꾸지 않고도 전기 내역을 바로 볼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뭐 다른 프로그램, 타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전기 내역을 보고 싶으면 현재 기수에서 기수 변경을 해서 그 메뉴로 들어가서 그 메뉴를 켜서 봐야 되는데 세무사랑들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이 창에서 전기에 입력했던 내역이 궁금하시면 전기를 실행하시면 전기 창이 별도로 하나 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전기 내역이 입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차기도 다음 기 내역이 입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건데 내역이 입력되어 있다고 한다면 창이 떠서 전기와 월가 비교할 수 있게 양쪽 놓고 비교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게 가장 큰 세무사랑2의 장점 되겠습니다. 굳이 기수를 변경하지 않고도 전기나 차기 내역을 볼 수 있다는 거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조그만 모듈 전체 메뉴 해가지고 조그만 이 는하고 역삼각형 모양인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세무사랑2 본 화면으로 가서 거기서 뭐 부가가치세에 가서 부가신고서 이렇게 골라야 되는 그런 불편을 덜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보시면 이걸 누르시면 너 어떤 거 보고 싶니? 라고 같은 내역 중에서 이 모듈을 바꾸지는 않고 여기 회계 관리 중에서 있는 모듈들이 쭉 있죠. 재무제표부터 시작해서 연동 데이터 관리까지 있는 전체 메뉴들을 여기에서 굳이 창을 세무사랑2 본 화면을 가서 바꾸지 않고도 가서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이렇게 가서 바로바로 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연결되게 해놨습니다. 부가세 같으면 부가세에서 부가신고서 이렇게 제가 회사 등록상을 보고 있지만 부가세 신고서도 보고 싶어라고 한다면 굳이 여기 가서 부가세 누르고 부가세 부가신고서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바로 이 창이 떠 있는 상태에서 눌러서 부가세 신고서를 바로 클릭하시면 바로 그냥 이렇게 부가세 신고서를 볼 수 있도록 창을 띄울 수 있도록 해놓은 기능 되겠습니다. 어떤 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전에 봤듯이 부가세 신고서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도 이런 모듈 전체 메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느 창에서든지 다른 창을 바로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기능 되겠습니다. 위에 중간에 있는 두 번째 그 음영 색깔이 중간 색깔에 있는 이 모듈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창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익혀두시고 다른 창에서도 응용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메뉴는 이 회사 등록상에 있는 메뉴들인데 툴바 F3는 F3은 검색하는 거 아까 이게 코드 검색하고 비슷한 기능이라는 거 봤죠. 여기는 뭐 회사명까지 같이 보면서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회사 코드 재생성은 회사명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전부 다 이 프로그램을 한 사람만 사용한다면 내가 사용하고 바로 그 업데이트하고 하면 되겠죠. 근데 혹시라도 내가 사용하지 않는 사이에 다른 변동이 있었다. 혹은 서버에 변동사항이 있었다고 한다면 서버에다가 회사를 심거나 삭제했거나 한 경우에 회사 코드 재생성을 눌러주시면 여기에서 삭제되거나 혹은 새로 생성된 회사들이 보일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역삼각형을 누르시면 아래에 있는 세무 담당자 등록 그리고 세무 담당자 일괄 변경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에서 세무 담당자 있었잖아요. 세무 담당자를 설명할 때 설명해드렸듯이 세무 담당자를 설정하고 그리고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담당하던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일괄 변경을 눌러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씩 일일이 변경 누를 게 아니라 일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F6에 있는 회사명 되돌리기는 이것도 이거의 기능은 종종 많이 쓰는 기능인데 이전에 회사의 명에다가 커서가 가 있는데 혹시나 전화 받고 그러다 하다가 메모하려고
다른 내용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전화번호 뭐 불러주면은 이 여기에 커서 가 있는지 모르고 다른 데다가 보면서 우리 눈에 가면 눈이 따라가는 줄 알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메모하다가 실수로 뭐 010 어머 잘못했네. 여기다가 회사명을 쳤어야 회사명에 있는 커서가 가 있는지 모르고 여기다가 전화번호를 쳐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회사명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다 찾으려면 그것도 시간 걸리니까 그런 경우에 회사명 되돌리기를 눌러주시면 직전 회사명인 주식회 세무사랑으로 현재 회사명에 적용하시겠습니까? 하면 예 눌러주시면 바로 바뀌어요. 이렇게 이제 바로 알아채고 해야지 여러 회사명을 잘못 치고 난 다음에 변경하면은 그건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실수죠. 실수로 회사명을 지우거나 혹은 다른 걸 입력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명을 돌릴 수 있게 해놓은 기능이에요. 그리고 위탁 엑셀 저장이랄지 뭐 엑셀 간편 저장 이런 것은 이제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엑셀로 저장해서 가공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엑셀 그러니까 사용자 위주에 맞게 해놓은 기능 되겠고 아래 이제 그 F8에 있는 개인정보 일괄 동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일괄 동의를 전체 회사를 할 것이냐 사용 회사를 할 것이냐 현재 회사만 할 것이냐라고 해서 동의할 수 있도록 해서 적용하는 거고 옆에 있는 컨트롤 F8 여기 있는 세무서 코드 자동 변경은 보시면 알겠지만 세무서가 뭐 세무서가 어떤 도시는 세무서가 뭐 업체들이 많아가져 가지고 한 세무서가 나눠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여기 예가 들어된 것처럼 원래 시흥 세무서였는데 시흥 세무서에 하는 게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광명 세무서가 새로 하나 더 만들어서 광명 세무서로 나눠진 경우에 예전에는 이제 시흥 세무서 관할이었는데 뭐 광명시가 광명 세무서로 분할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일일이 찾아서 광명시에 있는 주소 찾아가지고 바꿔주고 하는 것 힘들죠. 그래서 바로 그냥 세무서 코드 자동 변경을 예 눌러주시면 우리가 담당하는 회사 중에서 원래 시흥 세무서였는데 그 중에 광명 세무서로 바뀔 수 있는 회사들은 바로 자동으로 변경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뭐 이전에는 그 잠실동이 뭐 송파 세무서 관할이었는데 잠실 세무서로 뭐 분할됐다든지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지방은 가끔 세무서가 통합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방은 그 업체들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관할하는 개수가 너무 줄고 이래서 세무서를 또 통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또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 통합할 수 있게 해주겠죠. 그런데 이용하실 수 있는 세무서 코드 자동 변경 기능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회사 처음에 등록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있는 내역들 그리고 여기 메뉴 내역들 설명해 드렸는데 중간에 있는 이 모든 창들의 공통 기능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어서 이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이 중간에 있는 공통 기능은 이 창뿐만 아니라 다른 창에서도 사용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받으시면 다른 창에서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회사 등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